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기능표 공개 원전 강좌 제3권 주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목기능표 원전은 1권이 일목기능표고요. 2권이 완결편, 3권 주간편, 4권 행보편, 그리고 현재 재판된 종합편, 종합편 후편, 진기능편. 그래서 전체 7권이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간편이 여기 있습니다. 주간편이 조금 얇은 편입니다. 예. 그다음에 주간편이 일본에서 기존의 이제 책들은 다 재고 소진되고요. 몇 년 전에 제가 검색하니까 재고 없다고 나오더니 24년에 재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주간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고요. 2024년 3월에 재판본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4만행인가 이렇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글 번역판 1권부터 4권까지 있고요. 일목기능표, 완결편, 주간편, 행보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에 사용하는 원전 내용 원고는 이 한글판 출판할 때 사용했던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간편으로 바로 가겠는데요. 이게 이제 주간편 원고인데, 그 출판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한글판 사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단권 주간편이 일목산인 3세가 쓴 한국판 서문, 그리고 일목산인 2세가 원래 주간편 원전에 재발간하면서 썼던 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책을 사면 뭐 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이 머리말 부분을 한번 아니 목차고요. 이걸 한번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사면 전부를 다 읽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책을 보다 보면은 좀 중요한 부분만 읽게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인터넷 강의를 해도 뭐 서론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속도를 한 1.5배나 빨리 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건너뛸 수도 있겠죠. 중요한 부분도 볼 수 있겠죠. 책도 그런데 여기 이제 한번 쭉 보시면 주봉의 실용화, 뭐 쉽게 가는 길, 때를 기다린다, 초회하지 말라, 과거에 크게 움직였던 주식, 천물리실, 이 천본매매에서 한 번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세를 알지 못할 때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시세의 본질, 팔종개막 이런 건 이제 불교 쪽 용어입니다. 다우기능표는 이게 미국의 다우 지수가 아니고요. 니케이 둘두로 우리 코스피 200처럼 종목군들을 대표적으로 서발해 가지고 지수를 뽑아나간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본론에 들어가면 주봉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 반전형, B형과 Y형, 선정과 바닥, 그다음 파동, 그다음에 계산치. 이건 1권 일목기능표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주간 중간값이라고 하고 구주 시종선하고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배우면 그 주간편은 거의 끝나요. 끝납니다. 자,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50여 년에 걸친 연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2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이 책을 쓰는 게 이제 1970년대 초반이 되니까 한 50년 정도 되죠. 연구가 버려왔다 이게 방한지 같습니다. 이 모는종이 일본종이 서양종이 합해서 25만 장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 숫자를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정보시장에서 참여하고 시황도 쓰고 매매 가이드도 하고 분석도 했지만 캡처한 게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수는 대충 계산이 돼요. 1989년 3월 26일 날 제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넘어와서 첫 개점을 했으니까 점포를 신규 개점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건 나의 연구 중기다. 중기에 가부토죠. 여기는 이제 일본 동경에 있는 정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연구소를 열고 7인의 연구원 외에 공식적으로 이건 완전 사비를 들어가지고 한 겁니다. 연구실 사무소를 얻고 급여를 줘가면서 때때로 수명의 아르바이터, 이게 이제 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자료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연인은 수천 명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주로 그렸다. 지금처럼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그래프를 짝짝짝 우리가 치는 대로 띄워주는 시기가 아니니까 종목 하나마다 모논종이에 사람을 동원해가 전부 그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내가 반생을 근무했던 도호신문사 미야코신문 지향부장으로 기록용으로도 연간 6천 장 일본 종비를 소비를 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열하게, 그리고 이분이 40대 될 때까지 하루에 잠을 4시간밖에 안 자요. 정말 치열하게 연구 분석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버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감히 찾다 볼 것 없이 주가를 듣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시장 변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 버리고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을 3부작으로 세상에 내보내기로 했다. 처음부터 출판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 연구의 출판은 재산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신문사 들어와서는 이제 신문사에 시황을 쓰니까 좋은 신문을 만들고 싶고 독자를 벌게 하고 싶고, 이 세 가지입니다. 소화 16년 1941년에 세계대전 때문에 일본에 있는 이제 정권거래소가 폐쇄가 됩니다. 주문의 시장면도 없어지면서 경무에서 벗어나서 이때 또 연구에 더 전념합니다. 너무나 열중해서 자신만의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았다. 그러다가 소화 36년 천정을 친 후 투자 대중이 너무 큰 손해를 보았다. 자, 이게 지금 일목 강의하는 제가 장점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건 이제 미국 차트고요. 요 밑에 보시면 요 약간 희미하게 나오는데, 이게 밑에 연도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주가예요. 여기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중간에 한번 방식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거의 뭐 흐름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1940년, 그래서 이 왜 이제 이렇게 이때 증권시장이 문을 닫았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게 1941년 12월 7일이에요. 41년. 근데 전에 1800년대 말에 이제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왔죠. 그리고 일목산인 20대 때는 뭐 전쟁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 뭐 적군 백군 내전이 일어났을 때 백군으로 연합군으로 일본이 블라디보스토크 우라지오 여기 참전을 해요. 그때 이제 일목산인은 20대 초에 파병을 갑니다. 그런 것들, 그것도 이제 일목균표 제작 과정에 대한 역사를 보면 그것도 있어요. 20대 때 거기 가보니까 제정 러시아가 농노제도가 우리 지구 역사에서 19세기까지 가장 늦게까지 있던 곳이 러시아거든요. 유럽은 이미 농노 사라졌고요. 근데 이게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전국시대 일본의 농민들도 그러하고요. 수탈이 너무 심해요. 뭐 쉽게 말해서 생산해가지고 뭐 50% 이상 이렇게 곡물로 예? 지주에게 바친다 그러면 나머지가 겨우 사람들 그냥 겨우 밥 먹고 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업혁명 초기에는 그 어린 애들부터 해가지고 그 노동자들에 대한 또 그 뭡니까, 이게 착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러다이트 운동도 일어나고 기계도 부수고, 그리고 이제 뭐 사회주의 레닌이 아니라 막스부터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 일목산인이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적백 내전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에 가서 보니 너무 이 빈부격차가 심하면 사회가 불안하고 나라가 망조가 들더라.
그래서 내가 일목균표 이론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신문의 시장도 충실하게 하고 나 자신도 네, 시세를 연구하고 내가 13살 성인이 됐을 때 우리 할머니 친정이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쫄딱 망해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때 시세의 무서움을 알고 나는 예, 그 지역 일본의 장주 지역 네, 야마구치 지역의 어린 애들이 이등방문 같은 이 총리 대신 정치인이 되거나 장군이 되거나 이 꿈을 꿀 때 나는 실세의 뜻을 뒀다고 했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가 깁니다. 1940년대에 미국이 아니 일본이 이제 장을 닫고 그리고 이제 41년 진주만 공습하고 그러고 막 확장해 나가다가 미드웨이 해전에 이미 42년에 패배하고 전세가 기울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일본 후퇴입니다. 필리핀, 이오지마, 오키나와 이런 데서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계속 나오다가 45년 8월에 드디어 미국이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죠. 그리고 8월 15일 항복하죠. 그러고 난 뒤에 일본이 이제 개장을 해요. 정치가 개장을 하고 전후에. 그리고 이게 바닥 짚고 돌아가는 게 어디냐? 우리나라 1950년 6.25 사변입니다. 이웃나라의 불행한 곳 나의 행복. 일본이 저 멀리 있는 미군이 와서 연합국 유엔군이 와서 싸울 때 병상기지 역할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1960년 여기 급등을 했다가 우리는 여기가 이제 419 56입니다. 여기서 그동안은 거의 올라가다가 이 장이 많이 빠지거든요. 이게 일목균교 원전에 보면 이 차트가 나와요. 방금 제가 이건 이제 여러분 배경을 알고 들으면 이게 재밌단 말입니다. 보세요. 41년에 일본에 있는 각 거래소가 표시가 되고요. 그런 이제 본인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1936년 천정치고 투자대중이 너무나 큰 손해를 보았다. 그 제가 이 그림을 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게 목균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장점입니다. 제가 아니면 이런 걸 누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주봉 차트가 원전 2군의 주봉이 이거예요. 이게 1961년 7월 18일입니다. 1829 여기서부터 1940년 1020까지 그러니까 1800에서 1020까지 이게 1, 2, 3, 4 양편늦게 5년 조정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건 주봉입니다. 그러고 상승했다가 눌림 목적의 출발해 갑니다. 예, 이게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이게 이제 1970년 까지 올라가고요. 이 과정에 일목균교 제2권을 보시면 그 올라가는 과정에 이제 일봉 얘기 나옵니다. 일봉 지수요 1200대에서부터 올라가죠. 이게 이제 1960년 70년 소화 45년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대등수일자 때 이 부분 보셨죠? 근데 원전을 읽으면 이 전체를 훑어나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전 속에 들어있는 이 주봉 있죠? 1961년, 1970년 그러고 돌아가는 70년이 아니라 이 소화 40년이니까 1965년입니다. 65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61년부터 65년 바닥. 여기가 이제 본문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전 강의를 직접 들으시면 장점이죠. 이분이 지금 어디 설명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도 갑시다. 이 책은 쓰여지기를 1975년에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차트부터 쭉 이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75년에 초판에 나옵니다. 3월 20일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투자 대중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는데 대중의 손실 이게 시세 전문가도 아니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나 셀러리맨들이 땀의 대가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던 어느 날 70세 말쯤이라고 생각되는데 모처럼 일생에 걸쳐 연구했던 어? 이걸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이걸 세상에 남겨야 되지 않을까. 가족이나 우인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평생 연구한 걸 공개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일목균형표가 69년에 나왔단 말입니다. 제1권이. 나는 이미 이제 희수입니다. 이제 77 희수. 열반에 들어간 날도 이제 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6살 때 불교에 들어간 이런 이야기. 예. 쪽이 넘어가고요. 뭐 나의 비혼해서 우리들의 생이 최고의 행복이고 죽음도 감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애를 건 비원을 발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가 모르겠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비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이론을 잘 개발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출판하면서 원하는 게 여러분 재산을 이루고 중산층 이상이 되라. 그리고 이 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러시아 내전 때 가보니까 에? 적백 내전 때 가보니까 그 저기 뭡니까 우리가 너무 빈곤에 시들리고 이러면 왜 뭐 아무 원인 없는 그죠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잠깐만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러시아 내전, 적백 내전을 검색을 해보면 1917년 11월부터 1922년 10월까지 예, 벌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898년생이니까 20대 초에 그 징병제 입대했을 때 러시아 파병이 된단 말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중산층이 되어야 이제 자기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 앞에 서론이 좀 길죠. 원래 1강은 좀 이렇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완결편까지는 이제 나왔죠. 69년하고 71년하고. 근데 이게 제가 좀 그냥 조금 읽어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이러니까 완결편하고 여기까지는 보면 이제 일봉으로 투자를 하니까 종목을 일일이 차트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내가 특정 종목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일봉 다 그려야 되거든요. 모는종에다가 관심 종목 생길 때마다 아니면 지금 내가 관심을 두고 매매하는 종목이 뭐 20개 30개 된다 그러면 그거 다 그려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간편을 하는 거예요. 주간편은 주봉은 일주일에 하나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럼 투자를 좀 천천히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차트를 간편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번에 주간 중가선 말고 종가선이라고요. 주봉이 종가만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앞부분 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 책을 막 한 번 읽고 세 번 읽고 뭐 던져버리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계속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고 제가 이 부분은 화면을 띄우고 그냥 넘어가니까 혹시 원전이 없는 분들은 예, 중간에 정지를 해놓고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 드리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 주간균형표는 때에 따라서 매우 간단하게 시세에 편성하고 시세로부터 때에 내릴 수 있고 나온다는 얘기죠. 팔고 나온다. 그것은 그는 놀란 것이다. 때문에 여기 익숙해지면 여기에 구애돼 가지고 자칫하면 완결편 공부가 소홀하게 되기 쉽다. 이러면 본말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이제 일목균형표 1권 차트 개선이나 간단한 수편이나 목표치나 이런 걸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 익혀 놓고요. 그 다음에 완결편 가면 가장 어려운 시간론이 있고 그다음 파동론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익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 주간편 이렇게 이제 순서로 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목균형표의 완결편은 넓을 광이라면 주간편은 생략이라. 총론이 있고 개론이 있고 강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 간단하게 투자하면 좋지 뭐. 근데 그 말도 맞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주봉을 보면서 아주 느릿하게 예,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가능한 이야기고요. 근데 그만 하면 뭐 그래도 되지만 네, 본말의 전도다 그 이야기가 여기 있고요. 이건 75년 3월 20일 예, 주간편을 펴내면서 머릿말에 적은 겁니다. 예, 그리고 완결편 뒤에 보면 주간 종가로 뭐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 나의 50년 체험에 의하면 시장은 쉽게 불고 고생해서 크게 손해본다. 일반 대중 그렇다. 무엇보다 돈이 쉽게 불릴 때를 경계를 해라. 재료, 정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주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연구를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고생해서 벌고 그 다음 쉽게 벌 수 있도록 공부를 전념하라.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를 틀림없이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언제 얼마 매수한다. 시간 얼마에 언제 매수한다. 매수했을 때 언제 얼마에 매도한다. 이걸 정해서 매매하라. 근데 이분의 생각입니다. 이러려고 하면 일목균형표 시간론 언제 있잖아요. 언제. 가격론 얼마. 이게 충분히 내가 예 통달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 내가 다년간 연구에서 사금을 캐듯이 사금 캐는 거 보면 예 그 모래 한 바가지 퍼가지고 물에 살살 다 흘려보내고 그 사금 예 알갱이 조금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이제 예, 주식사 기법도 그렇고요. 그러하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아, 때를 기다린다. 인생이란 것은 모두 자연적인 수순이다. 추나추동. 뭔가 하려고 하면 때를 기다려야 된다. 계절을 선택해야 되고 주식을 선택하는 것도 몇 년 만에 순환이 있는데 몇 년 만인가. 예, 그걸 끝까지 보는 건 전문가 영역이고 일반인들은 그러지 말고요. 예, 좋은 때가 오도록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라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책 읽자 말자 바로 이걸 써먹으면서 뭐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예, 초조하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크게 움직였던 주식들 잘 가던 시장이 바닥을 짚고 일단 돌아서기 시작하면 잘 가는 주식들 이런 거. 그다음에 천무일실 손해보면서 주식을 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천무일실이라고 하는 건 1000번 가운데 한 번의 실패도 있어서도 안 된다. 이건 이제 마음가짐이겠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손해보면 절대 안 팔아 그래고 장기 그냥 홀딩하다가 아주 박살나는 경우가 있죠. 기업이 부실하면 그러다 중간에 뭐 상장 폐지까지 돼버리고요. 여기서는 홀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실패를 줄이고 성공의 횟수를 늘려나가는 타율을 올리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원전에는 없지만 자금 관리입니다. 예, 잘 맞을 때는 배팅을 세게 하고요. 상황이 요즘 좀 컨디션 좀 안 좋다. 주식 투자의 결과가 똑같은 기법을 쓰는데 좀 안 좋다 그러면 시장이 나오고 안 맞거나 시장이 나쁜 장이거든요. 그런 금액을 왕창 줄여버려야죠. 그 자금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전무일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그냥 우리 이상적인 목표라고 삼고요. 시세는 알지 못하는 때가 중요하다. 이거 요 앞번에 제가 지피지기 백전백승할 때 했던 겁니다. 일반인은 모르면 쉬면 되고요. 정관에서 관계자는 약정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모를 때도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시세 안 보인다. 그리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일반인은 모르면 그냥 쉬어라는 거예요. 항상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실패한다.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이거 그러다가 아는 시기가 온다. 이건 이 시세가 이거구나. 그런 편성할 거리 저로의 찬스다.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완결편 원전 책을 보면요 뒷부분에 주간 종가에 의한 매수 매도라고 하는 항이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실제로 먹기에는 먹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저요. 뭐 생각나 이걸 한길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가죠. 삼성 전화도 같은 것도 있고요. 카기 차트도 있고요. 어, 음, 어, 여기는 빼놨나 봅니다. 예, 여기는 빼놨네요. 그냥 진도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한 4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주봉은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일봉이나 만드는 방법 똑같죠. 여기서 이제 주봉의 B 이 동에 이제 봉 패턴이 나옵니다. 기본형은 최근에 3개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쭉 하락하던 시세 주봉에서 3개 봉의 고가를 한 번에 뚫어버리는 거 혹은 뭐 3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바닥을 쭉 기다가 박스 돌파하듯이 뚫어버리는 이게 돌파입니다. 돌파. 제 생각에는 이게 탈옥한다 브레이크 아웃 그러죠. 그죠? 탈옥 영화들 보면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깨부수고 치고 나간다 뭐 브레이크 웨이 뭐 아마 여기서 일목산이 따왔지 싶어요.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근데 여기는 소문자 쓰고 여기는 왜 대문자로 써놨을까요?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시세가 저가로부터 급하게 한계로 회복하는 이거 첫 번째 매수장이다. 과거 침체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 첫 번째 매수 일회가 바로 상승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어디 일절 예, 9개의 보합 두 번째 매수장 출현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보거나 두 번째 매수에도 B가 뜨거나 Y라고 뜨면 좋다. Y는 바닥문 할 때 했습니다. 예, Y자를 높이 놓고 보면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자케다에서는 장악형이라 그럽니다. 장악, 손바닥 장자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봉이 직전 요 하락하던 시세의 연봉입니다. 이 봉 전체를 장악했죠. 이건 뭐냐면 밑으로 깨고 내려갔다가 돌파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양봉이 연봉으로 깨버렸잖아요. 이거 상투가 아니고 요 바닥입니다. 쭉 흘러내려온 시세가. 그럼 이건 실패했잖아요. 오히려 깨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갭으로 이렇게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봉을 합성을 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앞에 봉이 지금 왜 이래요? 앞에 봉이 클릭이 제대로 안 되나 봅니다. 앞에 봉이 이제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 지금은 현재는 하락했던 시세예요. 예. 근데 요 상태에서 음봉으로 덮어 씌워버렸거든요. 그럼 주가가 그렇잖아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떨어진 겁니다. 자, Y자가 이거거든요. 이러다가 돌파한다? 그러면 그 다음 봉이 뭐가 붙느냐? 대바람이 그냥 급등을 해버린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전일 종가입니다. 전일 종가예요. 이게 시가잖아요. 덮어 씌워버렸죠. 근데 여기가 시가고 이게 고가죠.
확 뒤집어 버린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봉을 이렇게 합성을 해보면, 봉 두 개를 합성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예, 요렇게 놓고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버리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오른쪽 이 봉을 합성해 가져오면 어쨌든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양봉이 되건 혹은 십자가 되건 이걸 돌린 거잖아요. 돌린 거. 그 전통적인 Y는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양봉으로 덮으시오는 거죠. 예. 요거는 계속 주가가 최근에 빠졌잖아요. 계속 빠지다가 여기가 시가입니다. 아침부터 개바락으로 출발하더니 전일 고가를 돌파해서 이래 맞췄다. 덮으셨잖아요. 이게 Y자, Y. 이해되시죠? 뭐 간단합니다. 그림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 4번 있죠. 맨 앞에. 여기 보면 저가를 깼다 올라가죠. 그럼 이 자체가 Y이면서 B예요. 이건 Y는 아니죠. 그냥 B예요. 깨고 내려갔다 뒤집으면 Y이면서 B가 됩니다. 네, 이게 덮으시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가면 상토가 되겠죠. 요거는 고가에서 나타나는 B입니다. 계속 올라가던 시세가 직전봉 세 개를 다 깨버린다. 이는 삼선 전환도 같은 것도 저기 하락 매도 전환, 전환합니다. 올라가다가 깨버리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Y입니다. 이것도 Y입니다. 자, 여기 보면 1도, 2도 이 형식이 되면 급락하는데 특히 2는 강력하다. 이건 Y잖아요. B이면서 Y죠. 요거는 봉 두 개를 합성하면 이제 뭐 Y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고점을 낮추다가 떨어졌고요. 이거는 고점 올리다가 떨어지니까 Y이면서 B거든요. 2는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1 이건 앞에 양봉이 수겠지. 양봉 연속이다가 이거 나오면 심한 급락이 되기 쉽다. 이 1과 2가 고가에서 특히 1기 26, 그래서 저가에서 오거나 시간론까지 걸리면 그냥 패도 되고, 균형표에서 후행스팬 1절이죠. 후행스팬 1절이라 그러면 9일 전, 우리가 통상 26일짜리 후행스팬을 쓰죠. 9일 전. 네, 그걸 예,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P로 수렴하다가 Y로 확산입니다. 이건 장구형이라고도 해요. 장구. 근데 장구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잘 안 씁니다. 생긴 게 장구처럼 보이더라고요. 장구가 여러분 이렇게 장구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봉이 압축하다가 확산했죠. 반대가 이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형입니다. 예. 이건 일목원전에는 안 나오죠. 이건 확산하다가 수렴하다가 확산한 거고요. 이건 확대하다가 수렴해가지고 시세가 이렇게 왔다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렇게 꺼지거나, 이 두 가지 다 추세 끝에 나타나면 반전 패턴으로 보는 편입니다. 이게 그런 행위입니다. 이제 Y인데 수렴했다가 다시 Y가 나오잖아요. 이 바닥에 나오면 이건 추세 끝에서 반전행위 되기 쉽죠. 그 다음에 이 패턴도 말이죠. 실제로 그 시세에서 찾아보면 일봉에서도 종종 나타나지만 주봉에서 나타나면 일봉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 이런 패턴을 만들어 와가지고 상투 패턴이 나온다면 그건 진짜로 바닥이거나 상투일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펴는데, 근데 이것도 베나일처럼 그래서 힘이 워낙 강하면
야, 그냥 치고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항상 여러분 예외는 있습니다. 이게 일목이 시간론하고 같이 걸리면 파괴력이 크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끌고 와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오른쪽 끝에 이 봉 보이시죠? 이거 Y자거든요. 이 자체가 Y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봉이 딱 17 일목 기본수치거든요. 제대로 걸리는 겁니다. 이러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녹화를 2025년 10월 5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말에 이래 놓고 또 갑니다. 미국 증시가 또 갑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예외로 있다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보시면 Y형이잖아요. 이것도 Y잖아요. 그죠? 이 Y입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보다 시간 조정으로 21선, 21선 딛고 가다가 또 Y 나오고 이제 진짜 무너지거든요. 여기서는 세게 빠집니다. 이게 2024년 12월하고 2025년 2월 상토입니다. 이거 Y 나왔잖아요. 이 바닥에서는 지금 Y는 안 나오고 이게 Y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Y는 이제 여기서 뒤집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뭐 워낙 급락했다가 돌아갈 때라서 예 그렇고요. 이거 제가 미국장이 워낙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몸통만 가지고 보면 Y입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사케다에서 말하는 도지 비슷하게 나오고 주봉입니다. 덮으셔 버렸잖아요. 이 박살납니다. 요런 건 뭐 아니고요. 예, 요런 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글쎄 참하면 그냥 봉의 몸통만 가지고 보면 약간 B형입니다. 앞에 봉 3개, 4개, 5개 뭐 다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요거는 Y예요. 예. 위쪽으로가 크진 않지만 다 벗겼다가 다 깨버렸죠. 이거 Y입니다. 요걸 몸통만 가지고 보면 P형이고요. 수렴형이고요. 네,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건 뭐 Y 이런 건 아니고 이게 Y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Y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예, 이게 일목에 이제 9주에는 못 미치네요. 예, 13에도 하나 모자라고. 근데 적어도 이게 7주 그러면 뭐 거의 2달 안 올랐습니까? 완전히 두들겨 패버립니다. 예, 이게 Y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종종 보입니다. 여기 주봉이 Y입니다. 이거. 네, 이거 Y입니다. 사실 이것도 Y였는데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헷갈리죠. 이거 완전히 덮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시간론으로 몇 개일까요? 야, 13개, 14개면 헷갈리네. 요거는 17에서 덮으시고 빠졌네요. 그런데 2025년에는 17개의 Y를 내고도 또 올라갔습니다. AI 열풍,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엔비디아 역사적 신고가 나오고, 뭐 난리 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사실은 30분이 지났는데, 기왕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김에 이 패턴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상단의 바닥에 나오면 반전일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물론 일목의 시간론, 그리고 파동의 개수, 목표치 달성 여부 따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 힘이 아주 강할 때는 변화일 걸려도 또 연장이 오듯이 이런 게 와도 또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점 감안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편, 제3권 주간편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의 40분이나 녹화를 했네요. 감사합니다.